applause. 큰 박수와 함께 트랙 2의 기초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별로 안 컸습니다. 정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께 해상도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결국 바다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앤엑스가 UN 해비탈과 함께 그리고 부산시와 함께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기후 적응을 위해 해상 도시를 제안한 것입니다. 왜 해상 도시를 건설할까라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상 도시를 건설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 이유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연안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토지 부족 문제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확장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UN 해비탈에 따르면 300만 명이 매주 도시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런데 연안 도시입니다. 연안 도시들이 더 이상은 확장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구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식량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연안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90%가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뉴스에서 홍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가 홍수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류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 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부터 쫓겨나서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만 합니다. 문화를 뒤로하고 생계를 뒤로하고 조상들의 무덤을 뒤로하고 기후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적대적인 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안 도시가 공간이 부족하면 많은 경우에는 매립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양에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매립은 결국 새로운 땅을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말살함으로써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해양 폐물을 투기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간척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해수면 상승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간척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지진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애닉스는 그리고 부산시와 UN 해비텟이 수상 도시를 기후 적응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연안 확장도 가능하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시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저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건물을 짓습니다. 수상 도시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안 도시가 확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안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간척을 통해서는 해수면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간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간척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땅을 확장을 위한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수상도시 건설만이 관건이 아니라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로까지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전문성과 예술가들이 그리고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결과물입니다. 생산적이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도시가 아니라요. 네, 하단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될 텐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바다에 거주하면서 바다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산호초도 하단에 키울 수가 있고요. 바이오록 기술을 이용해서 해양 생태계를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3D 오션 파밍도 채용하게 되고요.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 재생에 기여하게 됩니다.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혁신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강점입니다. 굉장히 작은 오시애닉스 도시의 단위입니다. 네이버후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2헥타르 정도의 규모입니다. 최대 300명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를 모으면 하나의 마을이 됩니다. 이 마을을 모으면 6개 모으면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상 도시의 경우는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해저에 고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병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장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럼 도시 자체에 플러그를 빼고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로서 시민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건물은 한번 건설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또 어디론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것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이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학교를 옮길 수도 있고 집을 옮길 수도 있고 병원을 옮길 수도 있고 필요한 곳으로 옮겨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유식 수상 도시와 구조물의 장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계 최초의 지속 가능한 부유식 도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오시아닉스 부산이 되겠는데요. 부산시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이 도시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UN 해비tat과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을 우리가 4월에 UN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UN 라운드 테이블 제2차 회의에서 이 도시의 형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발표였습니다. 모든 미디어와 모든 국가들이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네, 2억 5천만 명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산이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산을 선택을 했었을까요? 유엔하고 2020년 4월에 1차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했었을 때요.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게 도시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나눴었고 10개 도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바로 부산이 1순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일단 부산은 놀라운 해상 도시이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해양공학과 관련된 우수한 스킬과 또 건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유식 구조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죠. 이미 많이 생각을 했었고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창해 주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 시장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챔피언이 돼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단 부산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이러한 해상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박 시장님의 정치적 지도력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요, 산업을 발전을 시켰고 또한 산업을 전 세계적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리더십 하에서 저희가 보니까 한국이 정말 적임자이겠다. 특히 이제 부산이 이러한 해상 도시를 구축하는 데 정말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 이 해상 도시에 몇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의 그 도시를 그대로 잘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커뮤니티의 재생, 해비텟의 재생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벌집에서 따온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착안한 다양한 디자인들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스템은요, 제로 웨이스트의 클로즈드 룹 시스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다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쓰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정원에다 뿌립니다. 그럼 이 정원에서는요 식량을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순환형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공유의 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한 자연을 돌보는 그러한 정신의 살아 숨쉬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요 굉장히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플랫폼 하에서 이 플랫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으로 구현이 되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부산에 맞게 만든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블루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해상 도시에서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해상 도시에 단기간으로 숙박을 하면서 방문을 하고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해상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해상 도시의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통 도시랑 비슷하죠. 엄마랑 애들이 있고 애들이 서로 놀고 또 정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도시 골목을 거닐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건축 같은 경우에도 부산과 한국의 요소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갖게 될 텐데요. 바로 이러한 해상 도시에 있어서의 주축이 지금 부산이고 한국입니다.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이며 물론 부산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글로벌 파트너십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저희 팀은 전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 한국과 아시아와 많은 곳에 포진을 해서 실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들을 보시게 되면요. 기술의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술을 저희가 중동에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중동의 해상 도시가 구축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요. 아프리카에 구현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유럽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겨울에도 해상 도시 문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들 국가들은 실제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상 도시 어떤 인프라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할 때 이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인류의 수상 거주는 이제 불가피하고 화급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뭐 화성에 가겠다, 화성에서 이제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죠. 이러한 실험들에 대해서도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해양은요, 사실은 전 세계 지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양이라고 하는 이미 방대한 거주지가 있습니다. 해양은요, 우리의 의식주를 다 챙겨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이동과 뭐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러한 니즈들을 충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수상, 해양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부산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인류의 수상 거주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고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멋진 조감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어떻게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러한 꿈을 구현할 것일까의 문제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파트너십과 연대, 특히 해양을 둘러싼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한 연대를 생각을 할 때 한국과 부산이 세계를 위해서 이 놀라운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